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 종목 고르기 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힘들고요. 잘 모르는 기업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고 물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게 종목 고르기인데, 그래서 노멀하게 고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저도 많이 좀 추천하는 그 상품이긴 한데요. 상장지수 펀드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원자재 등의 가격의 지수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비교적 쉽게, 그 수익률이 어떻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 ETF 상품을 샀다. 예를 들면은 뭐 원유 ETF다. 그러면은 원유의 그 추정하는 지수, 가격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 제가 살 때보다 원유 지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과 손실이 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의 그 힘이 아니라 어떤 뭔가 인덱스, 기계적인 거에 따라서 판별이 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 대한 뭐 수수료 부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언제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환매 수수료도 적습니다. 여기서 지수는 흔히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이자 주가 인덱스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상위 200개의 업체의 주가를 합쳐서 지수한 코스피 200도 대표적인 코스피로 치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만든 기관은 어디냐? 한국거래소, FN가이드 두 곳이에요. 한국거래소가 국내 유가증권을 거래한 유일한 유가증권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수가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가지수 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뭐 ETF나 뭐 채권 등 증권의 가격을 따라가는 ETF 등이 또 있고요. 직접 투자하기 힘든 해외 채권이나 원자재 등을 간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펀드인데 사고 파는 것은 주식처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환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현금이 필요하다. 근데 종목을 팔아야 돼. 근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뒤에 입금이 되니까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펀드에 넣은 돈 같은 경우는 바로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ETF는 상당히 편리한 상품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지수 중에서 ETF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개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지수를 구성하는 한 개의 종목이 전체 지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이 아닌 채권이나 원자재일 경우에는 가격 정보가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되는 자산을 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 또는 지수 정보여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를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선물 거래소나 아니면 원자재 거래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ETF 상품이 등장하던 초기에는 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쉽죠. 예.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통화, 부동산, 원유, 금은,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가 가장 쉬운 선택지가 돼요. 예를 들면 금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금 ETF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목마다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어요. HTS나 MTS로 팔 수가 있습니다. ETF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금융 내 국내 증시, 그 다음 ETF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상장된 ETF의 거래량, 최근 가격 추세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산업군별, 테마별 ETF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 어떻게 시작을 하냐?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하면 되고요. 증권사를 방문해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도 편하고요.
요새 증권사들의 모바일 앱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MTS만 깔고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요새 대부분의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모바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권사 외 은행에서도 ETF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은행 ETF 거래 수수료는 대략 0.015%이죠. 거의 뭐 무료 수준에 가깝죠. 증권사 수수료가 보통 뭐 0.2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싼 편이에요. 은행은 수수료가 싸고 증권사는 왜 비쌀까요? 이건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리포트 등의 자료가 많이 있고요. 증권 계좌도 CMA 계좌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 이자율 자체가 은행 보통 예금보다 높은 편이에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면 증권사 ETF를 좀 더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는 펀드와 뭐가 다른가? 분명히 ETF도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뒤에 펀드가 붙잖아요. 일단은 기초자산의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ETF는 파생상품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ETF의 수익률 결정은 다른 펀드 상품과 비교하면 단순한 편입니다. 살 때보다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식입니다. 매수 때와 매도 때의 가격 결정이 비교적 투명하고요. 단순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인 투자 상품입니다. 반면 일반 공모펀드는 입금과 환매 시 하루에 한 번씩 공시되는 기준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돼요.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는 더 알기 힘들고요. 게다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었다가 빼기도 쉽지가 않죠. ETF의 운영 수익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돈을 굴려주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적어요. 잘 운용했다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적으니까 수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ETF의 수수료는 0.15%에서 0.5% 정도이고요. 일반 펀드가 1.5%에서 3%라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펀드 운영 비용이나 수수료율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운용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적지 않은 비용으로 부담으로 오긴 합니다. 게다가 일반 펀드는 가입 이후에 일정 기간 이내 환매하면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내야 돼요. 6개월 이내 환매하면 수익금의 3분의 2를 수수료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ETF가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ETF 역시 매도할 때는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긴 합니다만은 주식 거래 때 붙는 증권거래사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증권사나 은행에서 ETF를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긴 해요.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수수료 수익이 적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금융사보다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이란 얘기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의 가장 큰 강점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 일반 주식을 매매해본 소비자는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장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시권의 주문으로 오후 6시까지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종목 고르듯이 코드 번호로도 골라볼 수 있고요. 또 HTS나 MTS로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를 하면 주식처럼 이틀 뒤에 돈이 입금이 돼요. 일반 펀드 환매 시 현금화까지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좀 상당한 이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해외 펀드라면 더 늦어질 수도 있긴 말이죠. ETF는 추종하는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다수를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합니다. 예컨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는 코스피 200이 편입된 종목을 매수하고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종목을 사죠. 결과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ETF를 매수했다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요. 코덱스 200이 편입된 종목에서 배당을 하면 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들어가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 분배를 합니다. 이를 분배금이라고 하죠. 여기서 금융초보자를 위한 꿀팁 좀 말씀 좀 드리자면 ETF의 가장 큰 장점 운용 수수료가 적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 환매 수수료는 당연히 없고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장점과 분산 투자라는 펀드의 장점이 한데 모인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금융 초보자다, 투자 초보자다 그러면은
ETF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 추천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